자, 요거는 이제 미적 범위라고 해서 좀 넘어갔던 문제인데 고1 걸로 얘들아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가 이제 g의 x가 x분의 얘들아 이제 f의 x 이렇게 좀 된 거니까 요게 이제 x분의 루트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너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일단은 g에다 1 넣었을 때 0 나오는 건 너무 쉽게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너희가 이제 x분의 이제 fx라는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거냐 하면, 너희 얘들아 이제 뭐 a, b랑 그다음에 뭐 c, d, 그럼 내가 이제 c-a분의 d-b라고 쓰게 되면 기하학적 의미 기울기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나는 얘들아 이제 gx가 x분의 fx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한번 좀 써볼 수 있도록 할게.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거냐 하면은 x, 얘들아 이제 fx와 0, 0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원점과 x, fx 사이의 기울기, 그 기울기 값이 얘들아 g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기울기가 g. 그럼 잘 너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우리가 gx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은 fx의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1이고 무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지는, 요게 얘들아 y는 fx라는 그래프가 돼서, 자 x, fx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요 무리함수 위를 움직이는 점이 되는 거야. 요 점이 x, f의 x. 편의상 내가 이 점의 이름을 p라고 좀 놓을게. 그러니까 요 점은 너희가 얘들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란색 무리함수 위를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gx를 해석을 좀 해줘야 될 텐데, gx는 원점과 여기에 원점 O가 있어 얘들아. 원점과 얘들아 p 사이의 기울기 값이 g가 된단 말이야. 기울기 값이.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좀 전에 아까 전에 얘들아 이제 기억에서 G1이라는 거는 x가 1일 때니까 얘들아 x가 1이면 p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p점이 1,0에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x가 1인 순간이.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0이 나오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기억이 맞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G1이 0인 게 지금 이 순간의 기울기니까 얘들아 0이 된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봐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얘들아 한번 움직여 볼 테니까 너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얘들아 두 원점과 P, OP의 기울기가 G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P라는 점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게 되면 어떤 얘들아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좀 기울기가 얘들아 아까보다 커지게 되는 거 맞아.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 얘들아 기울기가. 자 일단 P가 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좀 더 양수가 더 가팔라졌으니까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가 얘들아 언제까지 증가하게 될 거냐 하면은 P라는 점이 얘들아 어디에 있을 때가 최대가 될 거냐 하면 딱 이렇게 얘들아 지금 이 순간 접하는 순간이 얘들아 이제 기울기가 최대가 될 거다. 다시 얘들아 gx는 기울기 값인데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지금 얘들아 이 순간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P라는 점이 얘들아 다시 한번 초록색으로 내가 그려줄 테니까 잘 봐봐. 자 P라는 점을 내가 점점점 파란색 함수 위를 이동시켜서 다시 지금 이 점이 얘들아 P다 라고 너희가 보시면 돼. 그러면 분명히 얘들아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단 말이야. 이거 보이니 얘들아? P라는 점이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다시 P가 빨간색에 있을 때 기울기가 최대가 될 텐데 P라는 점이 빨간색보다 더 멀리 얘들아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면 얘들아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다시 작아지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들아
너희가 이제 1,0에서 빨간색 P까지 움직일 때까지는 점점 커지다가 그 이후부터 너희가 이제 작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너희가 P점을 옮기면서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봐야지 된다. 뭐 이런 지금 내용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일단 니은은 틀렸어. 왜냐하면은 GX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다시 얘들아 P 빨간색 P점 이후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어떠니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GX 자체가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1대1 함수는 아닌 거지, 그치?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자 디귿은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빨간색 순간에서 얘들아 이제 최대값을 갖는다. 그때가 이제 언제냐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계산해 줘야 되고, 한 번만 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얘들아 P라는 점이 P1에 있을 때랑 P2에 있을 때 기울기가 똑같은 거 보이지? 맞니 얘들아? P점이 P1에 있을 때 원점과 기울기, P2에 있었을 때 원점까지 얘들아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gx라는 함수는 점점 증가해서 언제까지 증가해? 빨간색 순간에 기울기까지 증가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얘들아 다시 감소하게 되는, 맞니 얘들아? 요거를 너희가 상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희가 니은은 틀렸다 이 소리가 된다. 틀렸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 니은은 틀렸고 기억은 맞고, 디귿에서 최대값 얘들아 2분의 1을 갖는다. 즉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그때가 이제 x가 2일 때냐? 뭐 이런 거를 지금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우리가 빨간색은 무리함수의 접선이니까, 맞니 얘들아? 빨간색 직선은 얘들아 무리함수의 접선인데 빨간색 직선을 모르니까 y는 ax 이렇게 둘 거야.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근데 요 녀석이 얘들아 y는 루트 x-1과 뭐 하니까 접할 때 기울기가 최대값이잖아. 그래서 접하니까 우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접하면 얘들아 판별식이 몇인 거밖에 없어. 0인 거밖에 없는 거니까 a제곱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에 판별식이 0 돼야지 되고, 참고적으로 얘들아 원래는 이게 a가 0일 땐 2차 방정식이 되진 않잖아. 판별식을 쓴다는 거는 2차 방정식일 때만 쓰는 게 원칙인데, 지금 빨간색 기울기가 이제 내가 a라고 놓은 거잖아. 빨간색 기울기 a가 0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2차인 게 확실하니까 너희가 얘들아 뭐 최고차항이 0인 것까지 엄밀하게 따질 필요 없고, 판별식 1-a 제곱이 0 나오고 a는 양수니까 얘들아 a 제곱이 1에서 a가 1밖에 안 되게 되는 거야 얘들아. a가 1이 지금 되게 되는. 이거 괜찮겠니? 잠깐만 계산 잘 했나 이제? x-1에 루트의 x-1과 y는 ax라는 얘들아 직선이 얘들아 접한다. 그래서 내가 4를 빼먹었구나. 판별식을 잘못 썼구나. 아이고 미안. 1-4a 제곱이 판별식이지. 그래서 a 제곱이 4분의 1인데 a는 양수니까 a가 2분의 1일 때 접하는구나. 그러니까 최대값이 2분의 1인 거 맞는 거고, 그때가 x가 2일 때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자 a가 2분의 1이라면 얘들아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넣어주시게 되면, 뭐니?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이고 x 빼기 2의 제곱이 0이니까 어때 얘들아? x가 2일 때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상당히 얘들아 어려운 문제인데, 자 내신이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기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비슷하게 나오면 얘들아 기억이야 쉬운 거고 니은도 바로 틀렸다 넘어가시고, 숫자가 바뀌어 나오면 디귿은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줘야 될 텐데 숫자가 똑같으면 거의 외워서 너희가 이제 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얘들아 넘어갔던 문제 고1 개념으로 좀 얘들아 풀어봤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너희가 나한테 준 여기 얘들아 경우에서 형성평가까지 하게 되면
이제 뭐 게임 좀 끝나게 되는 거고, 일단은 뭐 그래도 1번이랑 2번 정도까지는 내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그다음에 3번까지도 얘들아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할게. 얘들아 3번만 하나 풀어볼까 얘들아. 3번만 하나. 3-3번.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4명이야. 남자 셋에 여자 넷.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를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이 뽑힌다. 자, 우리가 얘들아 적어도 한 명 뽑힌다. 무조건 어떻게 가기로 했어? 7명 중에 이건 조심해야 돼. 회장이랑 부회장은 구분이 되니까 7C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7P라고 해줘야 돼. 대표 2명 뽑는 게 아니라 회장과 부회장이니까. 참 이게 별건 아니어도 내신 때 너희가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에서 뽑혀야 되니까 빼는 거지. 둘 다 여학생에서 얘들아 뽑히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이것도 C가 아니라 P를 쓴 이유 너희가 잘 곱씹어 보시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위에 거는 뭐 이렇게 평소에는 뭐 이렇게 대표 뽑는 문제여서 C인데 지금은 얘들아 P로 나왔다라는 거 알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4번은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거의 공식처럼 너희가 다 주셔야지 돼. 27에다가 맞니 얘들아? 27에다가 2 곱한 게 54, 54에다가 10 곱해주는 거니까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좀 되지. 그래서 너희가 9의 배수가 되려면 이미 얘들아 3을 2개는 가지고 와야 되니까 남는 게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 지수들한테 1씩 더해서 곱하는 거니까 12개, A가 12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5의 배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얘들아? 소인수 분해 중에 5 하나 갖고 오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3 곱하기 4니까 B도 12다. 그치? B도 12. 그래서 A랑 B가 둘 다 12 더해주면 24.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6자릿수인데 홀수가 돼야 되니까 합의 법칙을 일단의 마지막에 1이거나 3으로 끝나거나 5로 끝나거나 앞에가 5자리가 있어줘야지 돼. 그러면 너희가 이제 1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머지 애들이 0, 2, 3, 4, 5잖아. 여기서부터 풀이가 얘들아 2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맨 앞자리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2, 3, 4, 5 중에 하나를 맨 앞자리에 배열하고, 나머지는 지들끼리 아무렇게나 자리 바꾸니까 4팩토리얼이다. 근데 뭐 3으로 끝나든 5로 끝나든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니까 곱하기 3까지 해주는 게 풀이가 좀 될 것이고,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쓴 게 정답이야. 근데 너희가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은 그냥 0, 2, 3, 4, 5를 여기다 배열을 해. 0, 2, 3, 4, 5 배열하는 게 5팩인데 우리가 맨 앞에가 0인 거 빼주면 되잖아. 맨 앞에가 0인 게 불가능하니까. 맞니 얘들아? 맨 앞에다 0 넣고 2, 3, 4, 5 배열하는 4팩토리얼을 빼도 괜찮은 거 맞아. 그래서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곱하기 3. 뭐 3으로 끝나는 거, 5로 끝나는 거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들아 풀이가 2가지가 있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 얘들아 다시 풀어보고 얘들아 너희가 정답 좀 내보셔야지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 6번에서. 그럼 1대1 대응이 될 것이고, 1은 5한테 얘들아 화살을 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1, 2, 뭐 숫자도 더럽게 많네. 5, 6, 7, 8. 그래서 너희가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1은 5한테 얘들아 화살을 이미 쏴놓은 상황이야 얘들아. 얘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1대1 대응인데 자, 다 조건을 얘들아 너희가 봐보시게 되면 다 조건을 K가 이제 2, 3, 4, 5일 때 말하는 거지. K가 1보다 크니까. 그럼 2 넣어봐 얘들아. F2는 2 이하, F3도 얘들아 이제 3 이하, F4도 4 이하, F5는 5 이하 이렇게 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2가 쏠 수 있는 게 1 아니면 2잖아. 맞니 얘들아? 2가 뭐 누군가한테 쏘았다 치자 얘들아. 2가 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그러면 원래 3이 쏠 수 있는 건 세 가지인데 1, 2, 3인데 2가 얘들아 1, 2 중에 하나한테 쏘았을 거 아니냐. 그럼 3이 쏠 수 있는 건 1, 2, 3 중에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2가 이미 화살 쏜 놈한텐 더 이상 쏠 수가 없지. 그래서 3은 1, 2, 3 중에 얘들아 누군가한테 쏠 건데 2가 제외되니까 3이 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고 4도 마찬가지야. 원래 F4가 4 이하면 4가 쏠 수 있는 게 네 가지여야 되는데 맞니? 그 중에 1과 2는 이미 화살을 맞아 있으니까 또 곱하기 2야. 4가 쏠 수 있는 게 어때? 1, 2, 3, 4 중에 두 개 뺀 누군가한테 얘들아 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얘들아 F5가 5 이하인데 야 이미 1이 5한테 얘들아 쏘아놨으니까 5가 5한테는 못 쏘잖아. 이렇게 못 쏘잖아. 1대1 대응 돼야 되니까. 그럼 남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5가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고. 그럼 나머지 얘들아 6, 7, 8이 6, 7, 8한테 화살 쏘는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뭐 그 다음 거 3팩인 거 정도는 알겠지 얘들아. 3팩 6이 쏘는 게 세 가지 7이 쏘는 게 두 가지 8이 쏘는 게 한 가지.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아 얘들아. 이렇게 정답 매겨주면 되시고 자 얘들아 서로 다른 구슬이 세 개고 서로 다른 사탕들 서로 다르면 너희가 일단 조 나누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돼. 야 우리가 학생들 조를 나눈다 5명을 나눈다 3명을 나눈다 다 얘들아 5명이 있으면 당연히 얘들아 서로 다른 5명 이렇게 취급을 좀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바구니가 똑같은 바구니다 라고 해서 바구니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바구니에 담을지는 정해지지 않아 얘들아. 구슬은 바구니에 얘들아 구슬을 하나씩 바구니에 담는다. 서로 다른 사탕 3개를 골라 바구니에 담는다. 이거 잘 봐 얘들아. 7번 얘들아 이게 거의 외워도 구슬이 3개야. 맞니? 근데 구슬을 하나씩 바구니에 담는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A 구슬, B 구슬, C 구슬이 있어. 근데 이렇게 담는 거나 이런 식으로 얘들아 담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담는 거나 다 똑같아. 바구니가 똑같으니까 잘 생각을 해봐. 너희 앞에 똑같은 바구니가 있고 서로 다른 구슬이 있어. 그러면 너희가 어떤 구슬을 어떤 바구니에 담을까 고민하지 않잖아. 바구니가 똑같은데 똑같은 바구니 3개 놓고서 너희가 막 내가 어느 바구니에 담지 이러고 얘들아 고민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서로 다른 구슬 3개를 배열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바구니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바구니에 구슬 하나 담아봐 3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안 돼. 그냥 한 가지인 거야. 자 다시 헷갈리면 너희가 얘들아 서로 다른 구슬 3개를 똑같은 바구니에 담을 때 맞니 얘들아? 구슬 3개 서로 다른 구슬 3개를 똑같은 바구니에 담을 때 경우에서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 맞아? 처음에 시작 자체가 가 조건을 3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만약에 서로 다른 모양의 바구니였으면 너희가 고민을 하겠지. 이 구슬을 어떤 바구니에 담을까? 어떤 모양의 바구니에 담을까? 고민을 하게 되면 3팩토리얼이 되겠지만 지금은 너희가 구슬을 바구니에 담는 경우가 3팩이 아니야. 한 가지라는 걸 너희가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잘 봐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무엇이냐 서로 다른 사탕 5개 사탕이 다 달라 얘들아. 사탕이 사람 5명이다 라고 봐도 괜찮아. 사탕 5개 사람 5명 그 5개를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바구니에 담아야 되니까 일단은 너희가 5개 중에 3개는 뽑아줘야 되는 거 맞아. 5개 중에 3개를 뽑아. 사탕이 얘들아 3개 뽑았다 치자. X, Y, Z 뽑았다 치자. 근데 그 다음에 너희가 배열을 해줘야 되는 게 얘들아 봐봐. 바구니는 다르지만 맞니 얘들아 바구니 모양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바구니는 똑같지만
서로 다른 구슬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구슬을 넣는 순간 자 이제부터 여기는 얘들아 서로 다른 바구니가 되는 거야. 어떤 구슬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서로 원래는 동일한 바구니였지만 이제 구슬을 넣는 순간 구슬을 넣은 이후부턴 서로 다른 바구니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바구니 3개에다가 5개 중에 3개를 뽑은 사탕을 배열해 줘야지 되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노란 구슬이라고 할까?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어떤 사탕이 빨간 구슬과 같이 담을지 파란 구슬과 같이 담을지 노란 구슬과 같이 담을지는 분명히 얘들아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구슬을 먼저 바구니에 담을 때는 우리가 배열하지 않았지만 자 바구니는 같았으나 구슬을 넣는 순간 서로 다른 바구니가 된다. 그래서 얘들아 이제부터 구슬을 넣은 이후에는 서로 다른 바구니가 되기 때문에 사탕 5개에서 3개를 뽑은 이후에 그 사탕을 뭐까지 해줘야 돼? 배열하는 것까지 너희가 생각을 해줘야지 돼. 그래서 얘들아 60까지 참 이런 것 때문에 얘들아 순열과 조합이 내신에서 어려운 거야 얘들아 요게. 그러니까 마차하면 얘들아 틀려버리는데 사실 시험 중에 너희가 틀렸다라는 걸 인식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일단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니까 뭐 거의 외우다시피 명확하게 좀 하시고 자 근데 얘들아 8번은 너희가 서로 다른 바구니야. 바구니가 달라.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8번 문제 별표 치고 8번 문제가 중복조합이야. 니네 이번에 내가 중복조합 가르쳤잖아. 서로 바구니가 달라. 둥그런 바구니, 뭐 세모난 바구니, 네모난 바구니가 있었다라고 칠까? 근데 중요한 게 얘들아 똑같은 공 6개란 말이야. 똑같은 공 6개니까 개수만 중요해. 야, 첫 번째 바구니에 X개, 두 번째 바구니에 Y개, 세 번째 바구니에 Z개를 담게 될 거란 말이야. 개수만 중요한 거야. 이거 괜찮아? 서로 다른 공이었으면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희가 공 2개를 받았어. 축구공, 농구공을 받았냐? 아니면 탁구공, 야구공을 받았냐? 분명히 다른 순간이 될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만 신경 쓴다. 각각의 바구니에 X개, Y개, Z개 합쳐서 6개를 넣어줄 건데 각각의 바구니에 적어도 하나는 즉 X, Y, Z가 몇 이상인 거야? 1 이상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X 다시에다가 Y 다시에 Z 다시 한 게 3이지. 그래서 우리가 3H3 그럼 이건 OC 3가지가 지금 되겠지 얘들아. OC 3가지. 정답이 얘들아 10 이렇게 되는 거라 얘들아 7, 8번은 시험 직전까지 내 강의 보면서 외우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얘들아 나중에 확통까지 배우면 이게 엄청나게 얘들아 많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변형이 되는데 7, 8은 거의 외워 얘들아. 알겠어 얘들아. 서로 다르다. 서로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너희가 얘들아 나눠주면 우리가 배웠던 이것 때문에 내가 확통을 좀 가르친 거거든. 중복조합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얘들아 8번 중요 얘들아 8번 니네 재생 목록에 고1 중복조합 내가 설명했던 거 혹시라도 모르면 얘들아 내신 전날 보고 8번까지 그 해줬으면 좋겠어. 그 니네 여기 재생 목록 좀 보시면은 맨 뒤에 거기 위에 여기 화면에 보이지 얘들아 고1용 중복조합 내용 설명이랑 내용 설명 2번째까지 좀 나와 있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얘들아 복습 좀 하시고 자 9번은 이제 5명의 이름이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나눠줬을 때 한 명만 자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받는 경우 이게 수영도지 얘들아. 이게 수영도. 한 명만 자기 걸 받아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A, B, C, D, E가 라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알파벳끼리 같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의 명찰 카드에는 A라고 적혀 있는 거고 B라는 학생의 명찰 카드에는 B가 적혀 있는 거고 소문자랑 대문자가 같을 때 우리가 얘들아 이제 같은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좀 할게.
그래서 한 명만 자기 이름이 적힌 거.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A만 자기 걸 받았다라고 치자. A만 자기 걸 받았어. 그러면 B가 받을 수 있는 건 C, D, E 걸 받을 수가 있지. B는 못 받으니까. 전형적인 수용도 문제지. 그럼 너희가 이제 A, C면 B, D, E니까 얘들아 여기가 B, 그 다음에 D, E가 되는 거 맞아 얘들아. B, D, E. 언니 이거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B, D, E. 그럼 너희가 얘들아 여기는 E, D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A, C, D니까 E, B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A, C, E니까 얘들아 B, D밖에 안 되고, B, D밖에 안 되고. 자꾸 뭐 대문자, 소문자 내가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A, D면 B, C, D가 남았지. 그러면 여기가 B랑 D밖에 안 되지. C는 안 되니까. 그럼 A, B, D니까 C, E지. 그럼 EC밖에 안 될 거고 EC. 그 다음에 잠깐만 수영도가 왜 B 다음에 내가 뭐 잘못 썼네. 다시 A, D 다음에 다시 할게 얘들아. B, C, E지 얘들아. B, A, D를 빼게 되면 얘들아 B, C, E가 남았으니까 그럼 B, E인데 얘들아 C는 안 되고니까 내가 아까 D라고 또 써가지고 다시 A, B, D, A, B, D면 너희가 이제 C, E 남았으니까 E, C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A, D, E니까 B, C니까 B, C도 되고 C, B도 되지. 그러니까 요게 3개니까 여기도 뭐 3개겠지. 좀 빠르게 풀면 여기도 얘들아 3개겠지. 그러면 9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 A만 자기 거 받은 게 9가지야. 그러면 B만 자기 거 받을 수도 있고 C, D, E가 자기 거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5 해서 너희가 45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도 한 번 정도 너희가 수영도를 그려보고 들어가야 까먹지 않고 너희가 할 수가 있고, 9번 같은 건 그냥 답을 외우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자,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색깔이 4개야. 근데 하나는 2번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럼 일단 너희가 시작 자체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네. 우리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냥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진도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갔잖아. 그래서 2번 사용할 색깔을 골라. 그게 4C1. 그래서 뭐 1번이 중복된다, 2번 사용한다 라고 치자. 그게 다시 1인 거야. 그래서 5부분에 얘들아 이거를 칠할 거고, 인접한 부분에 같은 색 칠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항상 이제 이야기했던 거니까. 이거 괜찮니 얘들아? 1, 2개, 2, 3, 4를 배열을 해봅시다. 뭐 요런 이제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맨날 하던 거, 원래는 이거 색칠하기 경우의 수가 뭐 A랑 D가 같을 때, 그 다음에 A랑 D가 다를 때 이렇게 우리가 해왔잖아. 그래서 A랑 D에 얘들아 이제 같은 색깔을 칠할 때 A랑 D에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잘 봐봐. A랑 D에 같은 색깔을 칠하려면 우리가 이미 1번 색깔만 2번 중복해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A에 1번, 그 다음에 얘들아 D에도 얘들아 1번을 색칠할 수밖에 없어. 이거 괜찮니? 근데 이거를 너희가 내신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 이건 아무튼 우리가 평소에 하던 색칠하기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4C1까지만 봐. 4C1까지만. 그리고 편안하게 얘들아 가자. 그냥 이건 그냥 세는 게 편해. 얘들아 그러면 똑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게 A, D 똑같이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E 같은 색깔 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B, E 같은 색깔 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없지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하는 게 제일 편해. 아까처럼 푸는 것보다 지금처럼 가자. 그래서 A, D를 똑같은 색깔로 칠하면 맞니 얘들아? 나머지 얘들아 B, C, E가 남으니까 야 그냥 이거 얘들아 칠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4 팩토리얼인 거 맞아?
미안. 3팩토리얼인 거 맞아. 3팩토리얼. 조심해야 되겠네. A랑 D에는 1번 색깔 2개 칠해버리고 여기에다가 2, 3, 4 칠하는 게 3팩토리얼.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제 B, C, D 남았잖아. 여기다가는 반드시 1번 색깔 칠해야 되고 여기다가 2, 3, 4 칠하니까 3팩 또 3팩 6, 6, 6이니까 얘들아 18 나오게 되지. 그래서 곱하기 18 이렇게 너희가 이제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의 얘들아 개수랑 직사각형의 얘들아 개수 구하는 건데, 자 외우자 얘들아. 직각삼각형 개수 외우자. 직각삼각형은 얘들아 어떤 식으로 얘들아 구해야 되냐 하면은, 니네 이렇게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빗변이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무조건 직각삼각형은 지금 너희가 얘들아 보는 것처럼, 맞니 얘들아? 무조건은 아니고 얘들아 일단 세야 되는 게, 직각삼각형은 너희가 한 변이 빗변이 지름인 경우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빨간색 같은 직각삼각형 한 변이 얘들아 무조건 얘들아 이제 그 지름이 될 거니까, 자 봐봐 얘들아. 너희가 지름이 GC가 지름일 때 직각삼각형이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밑에도 얘들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게 되지. 조금 너무 내가 좀 어렵게 설명했나? 자 다시 얘들아, 직각삼각형은 반드시 빗변이 지름이 돼줘야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얘들아 지름을 하나 그을 때마다, 맞니 얘들아? 지름 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때마다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개가 생긴단 말이야. 지름 하나당 6개가 생겨. 아이고 지름 하나당 얘들아 6개가 생겨.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름을 몇 번 그을 수 있는 거야? 지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을 수 있는 거 맞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지름이 4개인데 하나당 6개씩 생기게 되니까 6 곱하기 4 해서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24가지가 얘들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내가 세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직사각형은 너희가 얘들아 어떤 아이디어로 갈 거냐 하면은, 내가 임의로 얘들아 점 2개를 얘들아 이렇게 세팅해서, 그러니까 점 2개를 막 뽑았어. 이런 식으로 뽑았어. 됐니 얘들아? 그러면 나머지 2점은 정해져 버리지. 나머지 2점은 이거 괜찮니 얘들? 나머지 2점은 정해져 버리는 거 맞아? 내가 8개 중에 2개를 뽑았어. 그게 만약에 얘들아 A랑 H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4개를 이었을 때 직사각형이 되려면 E랑 D가 자동으로 뽑혀줘야지 되는 거잖아. 나머지는 없잖아 얘들아. 나머지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얘들아 없는 거잖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뽑았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뽑았어. 그럼 나머지 2점은 이렇게 얘들아 뽑을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어는, 내가 8개 중에 얘들아 2개를 뽑을 때마다 나머지 얘들아 2점이 정해지긴 하는데, 물론 뭐 8C2가 정답은 아니야.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또 생각을 해줄 거니까 너희가 잘 봐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거의 내신이니까 얘들아 외운다 쉽게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자, 2가지를 얘기를 좀 할 거야. 너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2점을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얘들아 뽑아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점 2개를 우리가 세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 줄 알겠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2점을 뽑았어. 그럼 자동으로 얘들아 얘네 둘이 뽑아야 이렇게 얘들아 직사각형이 지금 될 거 아니냐, 그지? 맞니? 근데 하필이면 얘들아 지름의 양 끝점으로 얘들아 뽑아버리면 나머지를 뽑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뽑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얘들아, 내가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하필이면 안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 그치? 나머지 2점을 뽑을 수 없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
그래서 8C2는 너희가 몇이냐 얘들아? 8, 7에 56 나누기 2니까 28. 그러니까 2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봐. 만약에 초록색 2점을 뽑아. 맞니? 초록색 2점을 뽑은 다음에 나머지 점 파란색 2점이 선택이 되나? 파란색 2개를 뽑은 다음에 너희가 초록색 2개를 얘들아 선택을 하나? 이거 괜찮니 얘들아 지금? 똑같은 말 아니야? 겹치는 거 맞아 얘들아? 겹치게 되는 거 지금 보이니? 지금 봐봐. BH를 선택한 다음에 8C2에서 선택을 할 때 BH 선택한 다음에 너희가 이제 FD를 선택을 하나? F점이랑 D점 선택한 다음에 BH를 선택을 하나? 얘들아 HF를 선택한 다음에 BD를 선택을 하는 것, BD를 선택한 후에 FH를 선택하는 거, 이 네 가지가 4번 중복된다 이 소리야. 4번 중복된다. 4번이 중복되니까 4로 나눠줘야 돼 얘들아. 그래서 6가지가 나오게 돼. 11번도 얘들아 답을 외워버렸으면 좋겠어. 아까 직각삼각형은 너희가 이제 좀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직사각형은 나오게 되면 거의 똑같이 낼 거거든. 그래서 직사각형은 6개 얘들아. 근데 직각삼각형 만드는 건 그래도 너희가 정확하게 좀 해놨으면 좋겠네. 그거는 꼭지점이 좀 바뀌어도 우리가 그때그때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여기서 여기 페이지에서 7, 8, 10, 11 이런 것들은 진짜 얘들아 1학년 애들이 풀기가 어려운데 내신이니까 얘들아 또 이제 막 어디 어려운 데서 나올지 모르고 우리가 푸는 것보다는 프린트해서 얘들아 줘버리고 내는 거 외워가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잖아. 자 12번 봐보면 10부터 200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1의 자릿수 또는 10의 자릿수가 0인 집합. 또는이 얘들아 또는 됐니 얘들아? 분명히 교집합이 얘들아 있을 수도 있어. 1의 자릿수도 0이면서 10의 자릿수도 0인 거 맞니 얘들아? 100이랑 200 같은 거 이야기가 되겠지. 1의 자리 또는 10의 자릿수가 얘들아 이제 0인 거. 자 그래서 이제 집합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 x, y의 합 x 더하기 y가 얘들아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얘들아 이제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거 괜찮니 얘들에게 뭐 어떤 소리인지 얘들아 좀 이해가 되겠니? 그러니까 일단은 x 집합에 들어가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을 쓰기도 해줘야지 되고 맞니? 근데 그것만 따질래도 얘들아 좀 힘든데 이게 더해가지고 또 얘들아 몇의 배수 되는 걸 또 따져줘야 돼 얘들아. 10의 배수까지 얘들아 되는 걸 우리가 또 따져줘야지 되는 맞니 얘들아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한번 좀 볼 거냐 하면은 일단은 얘들아 아무튼 간에 얘들아 이제 그 뭐시냐 집합의 원소는 10부터 200 사이가 지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거의 이것도 풀이를 외워. 10부터 200까지가 이제 10부터 200까지 중에 맞니 얘들아? 그 봐봐 얘들아 이제 10의 배수 되는 거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좀 할 건데 그 뭐시냐 얘들아 집합 X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10의 배수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볼 수 있도록 할게. 그럼 10의 배수는 얘들아 이제 10도 있고 20도 있고 쭉 가서 얘들아 200까지 있는 거 맞아. 여기다 20 곱하면 이거 나오니까 이게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야? 20개가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자 그래서 일단 다시 거기도 풀이 외워 얘들아. 이것도 그 뭐시냐 거의 외워놓고 가줘야지 너희가 이제 풀기가 훨씬 쉬울 거란 말이야. 자 10부터 200 사이에 있는 녀석들 중에 맞니 얘들아? 그 중에 x의 원소 1의 자리 또는 10의 자리가 0인 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들 중에서 10의 자리 10의 배수인 애들을 내가 쭉 한번 써본 거야. 얘들아 10의 배수니까 무조건 1의 자리는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애들이 다 x집합의 원소가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일단 얘들아 몇 개가 있는 거야? 20개가 있는 거야 얘들아. 20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뽑아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린 더해서 얘들아 10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제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론 뭐 14 더하기 16 같은 것도 너희가 이제 10의 배수 나오지. 근데 그거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아니 10의 배수끼리 더하면 10의 배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10의 배수가 몇 개 있대? 20개 있다며.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 여기 있는 숫자들은 무조건 얘들아 1의 자리 또는 10의 자릿수가 0인 애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1의 자릿수는 0이잖아. 다른 건 몰라도 1의 자릿수는 0이잖아. 반드시 X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집합의 원소가 총 몇 개인지는 관심 없어. 우리는 더해서 10의 배수가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10의 배수를 찾아보니까 20개가 나오더라.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20개 중에 2개 뽑아서 여기 순서상이니까 배열해버리면 되는 거 맞아. 뭐 30, 50이든 뭐 100, 20이든 50, 30이든 이렇게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원소 10개를 둘 중에 하나가 X, 둘 중에 하나가 Y 서로 다른 원소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해줘야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20p 2해서 일단은 380까지가 나왔다. 지금까지가 합의 법칙 1이야. 야 더해서 10의 배수 되려면 10의 배수끼리 더해버리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10의 배수를 순서상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20p 2 이렇게 내가 이제 봐준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10의 배수가 아닌 건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열심히 세줄 수밖에 없거든. 10의 배수가 아닌 거 더해서 10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1의 자리가 아니라 몇은 아닌 거야? 1의 자리가 0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실 1의 자리가 0인 거 다 갖고 온 거야. 10의 자리는 관심 없고 아무튼 간에 얘들아 1의 자리가 0인 걸 가지고 온 게 첫 번째 풀이었다면 1의 자리가 0이 아닌 걸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봐봐. 어차피 우리는 X집합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해야 되니까 이 11이랑 19를 더하면 10의 배수 나오지만 11이랑 19는 X의 원소가 아니야. X의 원소는 1의 자리나 10의 자리가 0이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좀 전에 얘들아 1의 자리가 0인 건 다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1의 자리가 0이 아닌데 X집합의 원소가 되려면 반드시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야 되는 거 맞아? 101 뭐 이런 거 102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만 너희가 X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계속 내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는 얘들아 1의 자리가 0인 애들은 다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한 거고 1의 자리가 0이 아닌 애들끼리 더해서 10의 배수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X집합의 원소 중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11 더하기 19 같은 건 안 된다. 1의 자리가 0이 아닌데 1의 자리가 0이 아닌데 X집합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10의 자리는 0이어야 되고 여기 1밖에 없잖아. 201은 안 되니까. 맞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101이 있으면 109 101, 109 둘 다 X집합의 원소고 102, 108, 103, 107 그 다음에 104, 106 그 다음에 105, 105는 안 되지 얘들아. 105, 105는 서로 다른 숫자니까 106, 104, 107, 103 순서상이니까 108, 102, 109, 101 8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8가지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까 전에가 몇 가지여서 380에다가 8가지 더하니까 388가지인데 야 내가 이거 문제 바꿔서 한번 다시 풀어줄게. 이거는 야 10부터 300까지 봐. 300 똑같은 문제인데 얘들아 200만 300으로 바꿔. 알겠니? 그럼 다시 얘들아 다시 방금 한 풀이 더해서 100에 더해서 10의 배수가 나와야지 돼. 더해서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1의 자리가 0인 것끼리 더할 때 1의 자리가 0이 아닌 것끼리 더할 때 이렇게 합의 법칙을 한다 라고 보는 게 너희가 이제 복습하기 편할 것 같아. 그럼 1의 자리가 0인 놈들은 10, 20, 30 해가지고 얘들아 30까지 몇 개가 나와? 30개가 나오지. 아니 300까지.
그러면 이 30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쌍이니까 배열해 주세요. 서로 다른이다. 똑같은 거 배열하면 안 돼. 그래서 P를 쓴 거야. 서로 다른 원소 2개 골라서 배열해 주세요. 30 곱하기 얘들아 29. 이거 괜찮겠니? 여기다 30 곱하면 몇이냐? 3, 9, 27, 870까지가 되는 거지 얘들아. 870까지. 1의 자리가 0이 아닌 것끼리 더해야 돼. 다시 말하지만 11 더하기 19 같은 거, 14 더하기 16 이런 거 불가능해. 이런 애들은 X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아. X집합의 원소이면서 너희가 이제 그 뭐시냐 1의 자리가 0이 아닌 애들은 1, 0, 땡으로 생겼거나 2, 0, 땡으로 생겨야지만 돼. 1, 0, 땡, 2, 0, 땡이야. 1의 자리가 0이 아니면 10의 자리는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좀 전에 셌지 얘들아. 뭐 101, 109, 102, 108. 얘들아 8개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럼 얘도 8개일 거 아니야. 얘도 201, 209, 202, 208 뭐 이런 식으로. 8개니까 16개 더하는 거 16개. 886. 886. 야, 내일 이걸로 바꿔서 나왔으면 좋겠다. 답도 외워 그냥. 300이면 886. 알겠니 얘들아? 300이면 886.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평가. 자 얘들아, 어려운 거니까 쫄지는 말고 너희가 막 그렇게 기죽진 말되. 자, 외운다라는 거는 물론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이해가 어느 정도 얘들아 애매한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자, 내신은 외워 얘들아. 외운다라는 건 다소 얘들아 어려운 측면이 있어도 우린 무식하게 얘들아 외워서라도 간다. 맞니 얘들아? 꼭 100%다 알아야지만 다 맞추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알겠니? 그리고 뭐 이런 데서 내가 밭전자 기안 84 밭가는 기안 84 막 잘 한번 얘들아 보고 또 보고 해서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니네 학교 프린트 좀 짚어주는 건 마칠게.